우리 화면에 키가 굉장히 커 보이시게 나오네. 설 변호사님보다. 의자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아니, 아니, 실제로 의자를 너무 아니, 실제로 높여놔가지고. 정광재 대변인이 키도 되게 저랑 크세요. 키가 어떻게 돼요? 저보다 80에서 한 0.3cm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설 변호사님. 저 변호사가 83인데. 83. 예. 아, 그런 좀 어떻게? 커요. 아, 이거 네. 의자의 차이입니다. 네, 의자가 좀. 아, 아니야. 의자가 근데 조금 정광재 대변인 높여져가지고. 실제 보면 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고. 네, 예, 뭐, 저보다 우리 잘생겼어요. 두 분이 비율은 한동훈 전 막상막하예요. 대표님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뭐 두 분도 또 엄청 그럼. 그 나이스 가이의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역시.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캠프에 계신 분과 이렇게 안 계신 분의 차이네요. 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이렇게 장관으로 이렇게 탁 얘가 에이펙에 서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아니 오늘 그 건진법사 관련한 기사들이 좀 났잖아요. 뭐 네. 건진법사에게 인사청탁하고 네. 뭐 이런 그게 이제 수사가 빨리 진행될 텐데 전 네. 그 기사 보고 야 이런 구태 정치와는 빨리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저는 예. 건진법사의 기억도 모르거든요. 음. 그리고 또 누구 있죠? 그 천공. 천공. 네. 천공. 네. 그분도 뭐 머리카락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공천을 못 받았는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긴 헤어를 못 보셨죠. 어쨌든 네. 건지를 이렇게 뭐 지역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누구의 그 뭘 이용해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고 또 뭐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네. 구태 정치는 이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설주환 변호사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뜻을 같이 하는데 아직 이게 뭐 대중들에게 다 이렇게 뭐 소구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 네. 하여튼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건진법사가 저런 민원 해결하는 건 제가 정권 초에 알긴 알았었어요. 지역도 어디인지 알아요, 대충. 사무실이 저기 삼성중앙역인가? 아마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왜냐면 정권 이 윤정부 초반에 뭐 좀 정부 쪽에 그 좀 윤석열 부부 쪽에 가까우신 분하고 어떻게 식사를 몇 번 했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진법사 사무실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뭐 민원 해결을 한다더라. 뭐 그분도 들은 그런 소문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정권 초반에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충 이렇게 뭐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밝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와서 이제 정권이 무너지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뭐 캠프마다 후원 회장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근데 한동훈 그 국민먼저 캠프의 경우에는 후원 회장에 이제 제2연평해전 영웅, 한상국 그 상사의 부인인 김한나 여사. 근데 이분이 저번 전당대회 때도 후원 회장이었던 맞습니다.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번 국민의힘 대표 나왔을 때도 이제 후원회장을 맡았고요. 네. 이분하고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연극도 관람하고 여러 가지 인연을 가지고 천안함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공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한동훈 대표 있을 당시에 국가유공자법도 아마 또 맞아요. 바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직을 하게 되면은 1계급 특진을 시켜주는데 그게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았는데 1계급 승진한 그 상태에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법도 통과를 시켰고요. 굉장히 이제 이분과 같이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애국하신 분들에 대한 유공자들에 대한 그런 애착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후원 회장을 누굴 이렇게 그렇죠. 세웠느냐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뭐 어떠한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이재명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네. 진짜 지금 트럼프를 보셔요. 국가주의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처우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5.18 국가유공자 했던 분을 후원회장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게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한계죠. 보이는 거야. 그렇죠. 네.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분, 물론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것도 크지만은 지역에 한정된 그런 어떤 좀 뭔가 보면은 좀 좁게 보는 부분이고 우리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넓은 쪽에서 봤다. 이렇게 좀 아마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건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안 했거든요. 아.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생각해보니까 한 자기가 하지도 않았네요, 그죠? 문자 운동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원래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아니었었죠. 586 뭐 민주당 뭐 운동권도 아니고 네. 그냥 뭐 성남에서 그냥 뭐 변호사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그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분을 한 것이고 또 그분이 무슨 또 개업날 무슨 또 이렇게 뭐 올라오시기로 무슨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또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아마 선택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좀 계엄에 대해서 혹시 내란으로 이렇게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좀 그런 세운 건 것 당연히 같다는 있는 생각을 거고 많이 지금 하는 것 민주당에서는 제가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윤석열을 묻히기라고 이번 선거의 목적이 누가 되든 윤석열을 묻혀가지고 그걸로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동조 프레임으로 세력 가려고 하는 것인데 네.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사실- 정광재 대변인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네. 좀 건의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한동훈 대표한테 네. 저 방송 나가실 때 왕자 3개 나가시라고. 뭐야? 왜 그게 도움이 되나요? 농담하신 거죠? 농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후원회장을 선임했잖아요. 코미디예요, 여기서 코미디. 잠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네. 후원회를 개설해서 하루 만에 모금을 다 채웠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뭐 2-3달 걸렸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 대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588억이에요. 그러면 후보자는 여기에서 5%, 한 29억 4천만 원 정도를 모금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나올 때는 아마 1억 5천만 원이었을 거예요, 후원금이. 네. 2시간 만에 거의 뭐 다 모금을 했는 걸로 제가 2시간도 안 걸렸었던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네. 당시에 네. 저 있었는데 뭐 그랬거든요. 몇 분 만에 몇 분. 네. 됐었던 걸로 알고 그래서 있고. 이번에도 아마 언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6만 3천 명이 소액했다 이라는데 하루 만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짧은 시간에 그냥 모금이 끝날 수 있도록 아니 했으면 오늘 좋겠어요. 저희가 뉴스엔진 저희 티키타카 시작할 때부터 후원 계좌 언제 열리냐는 그 문의가 계속 있어요. 안 그래도 좀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언제쯤 오픈이 되나요, 대변인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게 8분이네요. 아, 그 1억 8분이네. 5천만 원 네. 아, 8분. 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몇 분 안 걸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 8분. 기사에는 뭐 2시간 뭐 이렇게 나온 걸 네.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착각을 그냥 했습니다. 정말 계좌가 언제 열리냐라고 문의를 했던 분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지금도 지금도 많은 것 같고. 네. 저 아까 이재명 전 대표 얘기할 때 네. 그분이 갖고 있는 게 뭐 제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성남 인권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남 인권 변호사였다는 사실에 제가 동감할 수가 없어요. 그분 변호했던 것 중에 지금 잘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 조카 살인 자기 사건? 조카가 네, 그래, 아주 맞아. 자신은 뭐 저-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거 얘기했는데 너무 흉악스러웠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아무리 조카라도 그거를 변호를 하면서 감경 사유를 들어서 심신미약 그랬죠. 그거를 20년형인가로 이렇게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인권 변호사로 그렇죠. 포장이 될 수 있는가? 네, 네. 그거하고 또 국제 마피아라고 성남에는 그 폭력 조직 있잖아요. 네, 성남 건달. 네, 국제 마피아 조직의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를 또 몇 건 맡았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렇더라고요.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네. 그런데 본인은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생각에 이권 변호사죠. 이권 이권 변호사. 변호사. 이거 괜찮다. 이거 네. 성남 괜찮다.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성남 이권 변호사. 역시 대장동도 대장동. 마찬가지고 네.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그 무수하게 있었던 그 이권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인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시행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동산 시행하는 분들에게는 인허가권자가 하느님이에요. 그 하느님이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 다 줘갖고 그 수천억대 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성남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성남 이권 변호사가 이거 괜찮다. 바꿔서 네. 얘기를 해야 역시 되는데. 역시 국민의힘 이게 대변인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 출입 기자 출신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권 변호사 이거 괜찮다. 예. 근데 오늘 저희가 요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그 KBS 1TV 그 라디오죠. 라디오에서 한동훈 그 후보가 윤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윤심보다가 민심이 5천만 배 중요하다. 와, 저 이거 워딩 진짜 잘 뽑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준비해 간 것 같아요. 준비해서 내가 봤을 때는. 갔다. 상당히 좋은 얘기였던 것 굉장히 같고요. 함께 정리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숫자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347 347.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 눈에는
뉴스를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많이 하루 내내 뉴스만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용보다는 헤드라인 위주로 보거든요. 딱 걸려야 되겠죠. 네, 그 5천만 배 중요하다. 민심이 이게 더 정말 윤심보다 민심이 5천만 배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거기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뭐 본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그 밤에 저녁 때도 이제 혼자 계실 때나 집에 계실 때도 상당히 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는 있어요. 네.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술을 일단 안 드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되게 혼자 이런 뭐 무슨 이렇게 워딩 하나 하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하나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저는 헤드라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은 지금 김창호님께서는 탬버린 치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요 워딩도 사실 좀 귀에 딱 꽂아 주셨잖아요. 네. 말씀 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어요. 그 전격시사 담당 그 부장이 KBS에 있는 부장이 제 군대 동기예요. 어제 제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출연한다고 해서 근데 그 제 동기가 이게 얘기해도 되나? 한동훈 대표가 현대고등학교 1년 선후배 관계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야 정말 방송 너무 잘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했던 워딩 정말 그 윤심보다 중요한 게 5천만 배 중요한 게 민심이다. 네. 이런 얘기들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동접자가 자기네 전격 시사잖아요. KBS 유튜브 라디오가 동접자가 많지 않은데 진짜 안 많은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얼마였어요? 하니까 한 6천 명 정도 진짜? 했다고. 근데 그게 홍준표 대구시장 때는 5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 아니 500명도 많은 거야. 솔직히 KBS가 언제부턴가 KBS 동접자가 진짜 없어요. 제가 또 그 홍준표 치고 많은 거예요. KBS인데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치고도 많은 건데. 아니 홍준표 후보가 나갔는데도 500명이면 많은 거죠. 아, 그래요? 원래 진짜. 거기가 보통 200~300명 그러니까 상당히 저도 KBS 라디오 야. 하는데 KBS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져. 굉장히 순한 방송을 하잖아요. KBS는 공영 방송이니까.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아니 M은 너무하더라고. M은 진짜 거의 유튜브 수준이라고 저는 맞아. 보거든요. 네. 저도 요즘 못 듣겠어. 그래서 아예 저는 보통 이제 뉴스를 이게 유튜브로 저도 많이 보는데 네. 아예 구독을 취소해 버렸거든요. 이 M하고 J는 이건 공정 방송이 아니야. 거의 유튜브 방송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되게 솔직히- 자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KBS는 좀 없는데 야 6천 명이면 진짜 대박인데. 그러니까 진짜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좀 더 후일담 들려주시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어떤 얘기였죠? KBS KBS 그래서 저 그 제 동기가 오늘 방송이 너무 좋았다. 네. 워딩 같은 것도 실제로 아까 솔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심 마케팅을 벌이는 후보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당직자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라는 그래서 생각이지만 선을 지키세요, 선을. 네. 윤심 마케팅을 하는 분들과 굉장히 대비될 수 있는 워딩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전 특히 윤심파리 마케팅을 대비시킨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무릇 정치인의 무릇. 본질이라고 함은 네. 자기 자신의 인생과 비전 그리고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오롯이 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정치인 중에 가장 최고 아닙니까? 네네.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비전과 색깔이 있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다른 사람의 기대서 정치를 하려고 하냐고요. 특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거에서부터가 약간 인간의 그런 본능과 이제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는 본능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제외 다수 후보 윤심파리가.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 조금 더 이어서 가면 사실 요즘에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저희가 신사임당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이분은 AI 뭐 AX 세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맡기고 싶은 사람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딱 됐는데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뭐 백조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뭐 엔비디아까지도 이어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재명이요? 네. 저는 K 엔비디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이 K 엔비디아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2035년에 대한민국 대통령 될 확률이 더 높다. 왜냐? K 엔비디아라는 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저는 혹시 2035년은 가능할지도 모르잖아요. 하여튼 뭐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지만 여기서 그러면 출마 선언해 주세요. K 엔비디아라는 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한 지가 한 40년 됐습니다. 네네. 40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온 게 지금 삼성전자예요. 그게 민간에서 정말 엔터프러너십 기업가 정신을 갖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처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현실에 왔는데 네. 우리 국민 돈을 들여서 그 K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발상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쓴 경제는 내 친구라는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쓰신 책 아닌가요? 제가 쓴 책, 제가 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경제에 지금 이번 그 시대적인 대통령 어떤 바라는 바가 정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오래 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번이 삼수라고 얘기하지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아니 평가합니다.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나는 네, 없어. 나중에 만약에 그 본선에 들어갔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걸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준비하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이 가장 내세운 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뭐 일 잘했다. 유능한 행정가다. 네. 솔직히 유능한 행정가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뭘 했는지 아니 그 누가 그 그 얘기죠? 검증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성남시가 사실은 판교도 있고 네. 굉장히 좀 고까지 넘쳐나는 도시인데. 판교 개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돈 많은 시에서 그 돈을 펑펑 쓴 것이 마치 자신의 뭔가 공적인 양 너무 포장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공감 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성남시는 세수가 많았어요. 아니 거기에 그냥 본사가 가잖아요. 네, 네. 어떤 지금 두산중공업이나 이런데 본사 네이버 본사도 지금 판교에 있잖아요. 성남시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본사의 법인세가 전부 다 지자체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세수가 많으니까 풍부하죠. 그러니까 쓸 돈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또 그냥 부정부패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부패로 지금 실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네, 네. 근데 무슨 일을 잘했다는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이 일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냥 돈 퍼주는 거 빼고 그것도 아니 본인 돈이면 내가 모르겠어. 본인 돈이 진짜 많아가지고 만수려가지고 본인 돈 퍼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세금 퍼주는 거잖아요. 아, 그 생각났다. 그 저희 네. 이번에 네. AI 100조 얘기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치고 나온 게 그 배달 앱 공공 앱 그거 네. 국고에서 아니, 저도 그 얘기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 배달 공공 배달에 그거 망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너무 이게 뭐 통리를 취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경기도 배달 공공 배달 만들 테니까 이거 쓰세요. 써집니까? 뭐만 잘 되면 네. 거기 찍죠. 네. 뭐만 또 잘 되면 저기 네. 찍죠. 네. 이거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은행에서 네. 금융주주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 만들었었냐면 위비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위비톡.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예. 이게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은행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위비톡을 깔면 거기서 이제 메신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랑 같은 거예요. 저는 공공 배달 앱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위비톡 그 나온 다음에 한 정말 은행 직원들만 쓰다가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뭐 공공이 그걸 주도해서 무언가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굉장히 나이브한 발상이거든요. 대한민국 이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공공부문이 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거든요. 공공이 하는 영역 있죠. 그러나 민간이 해야 될 영역에까지 공공부문이 가서 네. 뭐 경쟁에 참여해서 또 뭐 도태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그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좋은 지금 생각은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반도체,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관치 경제로 흐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국가에서는 규제를 풀어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그걸 국가 주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가가 엔비디아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30%의 수익을 얻으면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지금은 그냥 단순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은 네. 또 유력한 후보자이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가 어떤 시장에 미치는 신호를 주는 것들이 얼마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오면 나올 때마다 바로 반박이 가능한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서
아, 참 암담하다. 이거 대한민국이 참 팔자가 좋아야 될 텐데 대한민국 팔자가 참